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시 관성. 돌림이며 돌림이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배웠죠. 역학적 평형. 자,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역학적 평형은 두 가지가 평형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야? 수직항. 알짜힘, 힘의 평형, 그죠? 자, 첫 번째는 힘의 평형. 알짜힘이 0이 돼야 돼요. 힘의 평형. 자, 힘의 평형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 돼야지 가속 운동을 하지 않아요. 자, 알짜힘이 0이면 가속도도 0이 된다 이거죠, 그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돌림 힘의 평형이죠. 돌림 힘의 평형. 돌림 힘의 평형이에요. 돌림 힘의 평형. 자, 그래서 시그마 토크죠. 토크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자, 이거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다. 자, 근데 돌림힘. 토크는 뭐다? 회전팔 곱하기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RF 사인 세타다. 자, 요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어디까지 가면 넘어지게 뭐 이런 거 하는 거였죠, 그죠? 오케이, 저번 시간에 한 거. 자, 요번에는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 얘와 관련이 있어요, 얘와. 그죠? 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얘. 자, 이 돌림힘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부피가 있는 물체일 때 힘이 작용하면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힘이 작용하면 회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운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점입자. 자, 입자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입자. 회전 따지지 말라 이 얘기야. 그죠? 회전 따지지 말고 점입자일 때. 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힘이 있으면 물체는 가속 운동하죠. F는 ma. 힘이 없으면 물체는 뭘 해요? 그냥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 그렇죠.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이에요. 힘이 있으면 가속 운동하고, 힘이 없으면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F가 0일 때에는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라는 게 뭐야?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거야. 알짜힘이 0일 때. 자, 식이 뭐죠? S는? S는 VT. VT 끝이에요. 그렇죠? 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F가 0이 아닐 때는 무슨 운동한다고? 가속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일정한 등가속 운동만 배워요. 등가속 직선 운동. 자, 등가속 직선 운동은 자, 식이 뭐예요? 많아요. 식이 많아요. 자, 그 중에 꼭 알아야 되는 식, 가속도의 정의.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자,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그죠? 1초당 속도 변화량이야. 자, 그리고 자, V는 V0 플러스 AT.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자, 세 번째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상공식이야. 오케이? 이게 공식이야. 자, 물리를 1도 모른다. 그러면 이걸 외우고 하는 거지, 그지?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푼다? 자, 일반적으로 뭐? 속도 시간 그래프를, 자, 그려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 자, 처음 속도, 0초일 때의 속도를 초속도 V0라고 하는 거야, 그지? 자, 낮은 속도, V 프라임. 야, 요렇게 해놓고.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A. 가속도, 오케이. 가속도야. 자, 밑넓이가 뭐지? S. 자, 얘가 S죠. 얘가 이제 V0T. 자, 이 사각형이 V0T인 거야, 그죠?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돼. 자, 그러니까 결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다 나온다? 가속도도 알 수 있고, 이동거리도 알 수 있다. 자, 끝. 다 했어요. 자, 이게 다예요. 퇴근하자. 퇴근하자. 자, 다 했습니다. 물리는 정리하면 몇 개 없어요. 그죠?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리를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자, 이 개념이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하는 게 물리 공부입니다. 그죠? 예.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다 썼습니다. 물리, 등가속도 운동에 필요한 거 다 썼어요. 자, 해볼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 우리 주변의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움직인다. 물체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변할 때, 자, 위치가 변할 때 우리는 운동한다라고 한다. 물체 운동을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변이, 자, 변이, 위치 변화량, 속도, 가속도. 자, 이런 물리량을 무슨 양이라고 하죠? 기본량. 벡터량이라고 하죠. 벡터량. 자, 벡터량이라고 하죠. 벡터량. 자, 벡터량. 자, 벡터량. 벡터는 뭐야?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방향. 자, 방향이 있는 물리량. 자, 그래서 물리량의 종류는 벡터량과 무슨 량이 있어요? 스칼라량이 있어요. 스칼라량. 자, 스칼라량은 뭐만 있는 물리량?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변이,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처음 위치. 자, 변이의 정의는 뭐야?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위치 변화량. 변이, 위치 변화량. 변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위치 변화량. 자, 처음 위치가 여기에요. 나중 위치가 여기죠. 자, A로 운동을 했어요. 얘가 200m 걸렸어요. 200m. 자, 얘는 100m예요. 100m. 자, 얘는 뭐 150m라고 할게요. 150m라고 할게요. 자, A 경로로 운동했을 때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200m. 자, 변이는 얼마예요? 자, 변이는 100m 북동. 그죠? 북동쪽. 왜 변이는 방향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변이의 크기는 그럼 100m예요. 오케이? 자, 만약에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직선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이동 거리도 100m. 변이의 크기도 100m. 직선 운동을 한다면 변이 크기와 이동 거리는 똑같습니다. 제대로 오지만 않는다면. 그죠?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자, 변이는 무슨 양? 벡터량. 자, 변이의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방향으로 얘도 화살표로 표현한다. 시작점과 끝점, 방향과 크기를 나타냅니다. 직선상에서 물체가 이동할 때, 자, 직선상에서 운동할 때는 한쪽을 플러스 반대쪽을 마이너스라고 놓고 계산하면 돼요. 자,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 자, 물체가 실제로 이 운동한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를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 뭐야? 이동 경로의 합이야. 그죠? 이동 경로를 다 합한 게 이동거리야. 자, 이동거리는 무슨 양? 스칼라량. 자, 변이는 벡터량.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개념이 달라. 그죠? 자, 이동거리는 이동 경로를 다 합해야 돼. 자, 변이는 시작점과 끝점만 찾아서 직선거리의 크기를 구하면 돼. 자, 한 방향으로 쭉 운동할 한 경우에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아. 근데 뭔가 조금이라도 방향이 변했어. 그럼 무조건 이동거리가 더 커. 그치? 왜? 직선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속도. 그림 A, B와 같이 특정 위치에서 출발해서 같은 속력으로 운동. 속력은 뭐야? 속력은 빠르기야. 방향과 관련이 없어. 그럼 속력은 뭐야? 스칼라야. 속력은 스칼라야. 자, 그래서 속력은 시간, 이거 안 나와. 속력. 밑에 나오나? 자, 안 나오네. 자, 속력은 뭐야?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자, 그리고 얘는 방향이 없어. 스칼라량이라서 방향이 없어. 자, 운동 방향. 자, 방향이 반대면, 자, 속력이 같더라도 방향이 반대면, 나중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체의 운동을 얘기할 때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벡터로 나타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속도야. 자, 속도가 뭐야? 벡터량이야. 속도와 속력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내야 돼. 운동 방향까지 나타내야 돼. 마찬가지로 얘도 뭐야? 속도의 크기라고 하면 절대값 씌우고 크기만 얘기하면 돼.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속도는 자, 시간분의 변이 델타 S로 나오죠. 델타 S. 델타 변화량. 그죠? 그리스 문자 D를 얘기해. D. 그죠? 자, D 변화량이야. 변화라는 의미야.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면 됩니다. 자, 평균속도와 순간속도. 평균속도와 순간속도. 그래프가 나오죠. 자, 위치 시간 그래프야. 자, 여기서 출발한 거야. S1이라는 위치에 출발했어. 자, 얘는 어떻게 운동했어? 점점 빨라지다가 갑자기 확 빨라지다가 다시 점점 자, 근데 어디로 이동했어? 아니 느려져 미치구나. 자, 얘 Y축의 위치야. 이걸 먼저 파악해야죠. 그냥 위치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 시간이 이렇게 할 때, 띵 이렇게 한 거야, 그지? 자, 얘는 위쪽으로 쭉 간 거야. 위쪽으로. 자, 위치가 Y축이잖아. 그죠? X축은 시간일 뿐이야. 그랬을 때, 자, T1일 때의 위치가 있어요. T2일 때가 위치가 있어요. 그죠? T1일 때의 위치와 T2일 때의 위치에, 자, 두 위치의 기울기가 뭐야? 평균값이야. 평균. 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어.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자, 10초에서 15초까지,
이동거리가 자 5m에서 자 25m가 되었대. 자 그럼 뭐야? 자 걸린 시간 얘 속력은 얼마예요? 속력은 속력은 시간 5분의 4m/초. 5분의 20 해서 4m/s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이러한 데이터, 이러한 정보를 줬을 때 이 속력은 무슨 속력이야? 평균 값이야. 이 시간 동안에 빨라졌을 수도 있고 느려졌을 수도 있어. 그치? 얘는 평균 값이야. 평균 값. 그걸 나타내는 게 이거야. A와 B, 얘는 뭐야? 점점점 빨라졌어. 그죠? 좀 빨라졌네. 계속 빨라졌네. 그죠? 자, 이렇게 빨라졌어. 그럼 평균 속력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 중에 뭐야? 어디? 이 기울기와 같은 기를 갖는 이 순간에만 속력이 같을 거야. 다른 때는 속력이 안 같아. 그치?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평균 속력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이 평균 속력을 어떻게 해? 얘를 줄여.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죠? 자, 평균 속력은, 평균은 위에다 바를 씁니다. 바.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자, 위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이 평균 값을, 자, 얘를 리미트, 극한으로 보내요. 리미트, 델타 t, 시간 간격을 뭐라고? 제로로 보낸다 이거지. 자,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델타 t분의 델타 s는 뭐가 돼요? 자, dt. 자, 미세한 시간분의 미세한 변화가 되죠. 그죠? 자,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뭘 하는 거죠? 미분하는 값이죠. 그죠? 미분 값입니다. 자, 그래서 미분은, 자, 위치 시간 그래프, 이 곡선 그래프에서 미분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고 미분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평균 속도의 개념과 순간 속도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수학적으로 다 나오죠, 그죠? 수학적으로 다 설명합니다. 수학적으로 다 설명합니다. 이건 수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에서는 이걸 안 물어봅니다. 설명만 하고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물어봅니다. 오케이? 과학에서는 이걸 내면 수학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하지만 수학에서는 수학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어차피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극한 공부 안 했어. 아니, 극한은 미적분 안 했어 아직? 예. 빨리 하라고. 저번에 하세요. 자, 하세요. 접선의 기울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얘만 기억하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순간 속력이다. 순간적인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양.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야. 그럼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야. 빨라진다는 거지,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야. 얘 마이너스죠. 느려지는 거야. 그쵸? 요런 거. 자, 기울기가 속도의 방향. 자, 얘가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면, 자, 속도 시간 그래프면 얘가 빨라지고 얘가 느려지는 거야. 위치 시간 그래프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면 위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면 되돌아온다는 얘기야. 그죠? 되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볼마가 방향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죠? 방향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다.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 속력은 스칼라, 속도는 벡터량. 방금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던 윤재가 윤자이가 자, 어떻게 돼요? 자, 동해에서 서울로 갔어요. 8m 갔다가 2m 되돌아왔어요. 자, 이동거리 얼마예요? 10m. 10m. 변이 얼마예요? 저 갔다가 왔다가 오니까 0. 오른쪽으로 이해. 0 아니야, 0? 6m 아니야? 처음에 안 왔잖아. 제자리까지 안 왔잖아. 온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2m 여기까지 하잖아. 화살표를 잘 봐.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하잖아. 6m. 그러니까 변이는 6m 서쪽이라고 해야 돼요. 변이의 크기가 얼마야? 그러면 6m예요. 서쪽으로. 자, 근데 이게 10초 동안 일어났대요. 10초 동안 일어났대요. 자, 속력은 얼마냐? 그럼 얼마야? 속력은 1m. 속력은 1m/s예요. 속도는 얼마냐? 속도는 0.6m. 그렇죠. 10분의 6이니까 0.6m/s 서쪽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0.6m/s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됐죠? 자, 가속도. 정지에 따라 출발하여 빠르게 달리는 육상선수나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운동은 대부분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한다. 자,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속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한다. 가속도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자,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수식으로 A는 T분의 델타 V. 자, 그리고 얘는 뭐야? 벡터입니다. 벡터. 그렇죠? 얘도 방향이 있어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다? 빨라져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다? 느려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같이 가속도가 그러면은 방향만 바뀔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방향 바뀌다니. 방향만 바뀔 수도 있어요? 가속도의 방향이 바뀔 수 있냐고? 가속도가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걸린 시간분에. 속도에서 그러니까 방향만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 맞아요. 돼요? 잘 보세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뭘 질문하는 거냐면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쪽으로 10m/s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10m/s가 됐어요. 오케이. 자, 얘가 2초 걸렸다라고 할게요. 2초. 자, 그러면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근데 얘는 직선 운동이 아니니까 벡터 계산을 해야 돼요. 벡터 계산. 자, 벡터 계산은 t분의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됩니다. 자, 낮은 속도는 2벡터죠. 처음 속도는 2벡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평행 이동합니다. 자, 얘를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 붙여요. 또 세모예요? 자, 그러면 그죠? 세모로 하거나 또는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를 더하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처음 속도는 이거의 반대 방향이죠. 요거예요. 자,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되죠. 이거.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요. 그죠? 자, 요게 뭐예요? 가속도예요. 가속도.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게 가속도예요. 자, 그러니까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는 존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야?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그죠? 방향을 자, 뭐라 그래요? 원운동. 요렇게. 자, 원운동은 뭐예요? 원운동은 항상 가속도의 방향이 원의 중심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심 가속도라고 해요. 오케이. 자, 팁을 주자면, 자, 가속도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 뭐야? 가속도의 방향은 뭐와 같을까?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을 찾으면 그게 가속도의 방향이에요. 그죠? F는 m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자,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평균. 자, 어떻게? 자, 속도가 이렇게 연속해서 변해. 자, 속도가 연속해서 변하는 문제는 안 줘요. 수학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문제, 등가속도 운동 이런 상태만 줍니다. 자, 어쨌든 자, 일정하게 변하면 자, t1초일 때, t2초일 때 자, 두 시점의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평균 속도다. 자, 가속도는 뭐다? 델타 t분의 델타 v다. 자, 근데 이 간격 델타, 자, 이 시간 간격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종에 줄인다는 거야, 그지? 이 시간 간격을 줄여. 자, 요 점을 땡긴다는 거야. 요 점을 땡겨. 자, 땡겨서 이 델타 t가 0일 때까지 땡겨. 리미트. 자, 리미트 델타 t분의 델타 v가 델타 t가 0으로 하면은 뭐가 된다? dt분의 dv가 되고, 이거 뭐야?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다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뭐야? 이 세상의 변화를 계산하는 게 미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항상 변하잖아요. 그죠? 이 변화는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수학적인 개념. 자, 여기 나와 있고. 됐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럼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를 안 주면 순간 가속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죠? 물리에서 접선의 기울기 안 주면 미분해야 돼요. 근데 미분은 수학 문제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쵸. 나중 가면 나옵니다. 나중에. 자, 어디 가면 나와요? 수학 가면 나오고, 좀 물리도 조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거 다 나와요. 다 계산하는 거 나옵니다. 쉬워요. 근데 안 어려워요. 좋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 자, 속도와 가속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20m/s야. 0초일 때 20m/s야. 5초일 때 30m/s야. 가속도 얼마야? 2m? 그렇죠. 2m/s 20m/s에 10변했어. 5초 동안. 그럼 1초 동안 2변한 거잖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2. 가속도는 오른쪽 2. 이렇게 한다고. 그죠? 자, 얘가 40에서 20이 됐어. 40에서 20이 됐어. 자, 몇 초 동안? 20초 동안. 20초 동안 20m/s가 변했네. 1초 동안 1 변했지. 근데 근데 감소했으니까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죠? 왼쪽으로. 또는 원래 시작점을 다 양수로 잡아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네? 그럼 마이너스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 t 물리는 뭐야? 초기값 v0. 초기값의 방향을 양수로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떨어지잖아? 그럼 아래 방향의 속도를 양수로 잡아요. 그럼 윗방향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죠? 자,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풀다 보면 알게 돼요. 풀다 보면 깨우치는 것들. 그죠? 풀다 보면 깨우치는 것들. 다음. 자,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는 뭐라고 해요? 도라 그러고 속도. 미터/세컨드 벡터량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은 뭐라고 해요? 가속도라고 하죠. 미터/세컨드의 제곱.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눈 거예요. 자, 속도가 증가하면 가속도도 증가한다. 맞아요? 맞죠? 틀렸죠? 틀려요?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야 돼요. 맞네. 그죠? 속도의 증가량이 줄어들면 가속도가 감소한다라고 해야죠. 그죠? 자, 이거 의미가 달라요. 자, 속도의 뭐가? 기울기죠. 속도의 기울기야. 기울기. 자, 속도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가속도가 증가해요. 속도의 기울기가 일정하더라도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속도의 기울기가 감소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속도는 증가하지만 가속도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해야 돼. 자, 오케이. 인상 쓰지 마시고. 자, 뭐야? 자, 속도 시간 그래프야.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 오케이. 자, 상황을 볼게. 자, 처음 상황에서 끝 상황까지 뭐야? 속도는 계속 증가했어. 자, 속도는 증가했어. 자, 속도는 증가했지만, 자, 얘는, 자,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 증가했잖아. 여기서는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는 어때?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해야 돼. 자, 얘에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 여기서는 가속도가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속도의 크기가 감소할 때 속도와 가속도는 반대 방향이다. 그렇겠죠? 그죠? 그렇겠죠. 됐습니다. 재밌죠? 자, 뉴턴 2법칙. 자, 뉴턴 1법칙이 뭐야? 뉴턴 1법칙 관성. 뉴턴 1법칙. 관성의 법칙. 오케이. 관성의 법칙. 관성. 의미가 뭐야? 관성이 뭐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오케이. 좋아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자, 관성은 뭐에 비례해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에 비례한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뉴턴 2법칙이 뭐예요? 그 가속도. 가속도의 법칙. 자, 얘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 자, 가속도. 자, 얘는 식이 뭐죠? F는 ma. 힘을 가하면 가속 운동한다. 그러면 이 가속 운동을 방해하는 성질, 이 질량을 뭐라고 해요? 관성 질량이라고 해요. 관성 질량. 왜 관성 질량이라고 해? 질량이 클수록 동일한 힘의 가속도 값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자, 뉴턴 3법칙이 뭐예요? 작용 반작용. 오케이. 작용 반작용. 의미가 뭐죠? 하나가 이제 힘을 주면 내가 너를 밀면 너도 나를 민다. 그죠? 내가 너를 밀면 너도 나를 민다야. 주체와 대상은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힘을 주고받는다. 이거지, 그지? 자,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가한다. 이거예요. 방향은 반대로. 요거죠, 그죠? 이게 3법칙이에요. 다 배웠죠? 눈을 밀지 마. 다 배웠죠? 오케이. 자, 뉴턴 2법칙.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으면 자동차의 속력은 천천히 감소하지만 세게 밟으면 빠르게 감소한다. 자, 힘을 강하게 주느냐 약하게 주느냐 이 얘기죠. 힘껏 던지면 빠르게 날아가지만 투펀처럼 질량이 크면 힘을 줘도 뭐야? 빨리 못 날린다 이거죠. 빠르게 날아가지 않는다. 자, 이것은 가속도 그리고 힘 그 다음에 질량, 가속도, 힘, 질량 사이의 관계이다. 그게 F는 MA죠, 그죠? F는 MA입니다. 자, F는 MA에서 F가 무슨 힘이라고? F와 알자 힘이라고. F는 MA에 F는 알자 힘이야.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 알자 힘이야. 자, 질량, 가속도. 자, F는 MA다. 자, 여기는 뭘 설명하는 거야?
F는 MA를 설명하는 거야. 자, 시간에 따라서 힘이 1배, 2배, 3배가 되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1, 2, 3배가 되죠. 기울기가 뭐라 그랬죠? 가속도라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뭐다? 힘과 가속도는 비례합니다. 자, 힘과 가속도는 비례합니다. 이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자, 질량과 가속도. 자, 질량이 2배, 3배가 되면 기울기가 2분의 1, 3분의 1이 돼요. 자,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합니다. 라는 거지, 그지? 자, 이거를 다 조합하면 뭐가 돼? 자, F는 MA라는 식이 된다는 거야. 그죠? 이 F는 MA를 설명하려고 이제 이 실험을 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 질량 1kg 물체에 1N의 힘을 가하면 가속도는 1m/s의 제곱이 된다. 자, 뉴턴 이 법칙을 활용한 물체의 운동 분석. 자, 뉴턴 이 법칙을 활용한 물체의 운동 분석을 뭐라고 하냐면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의 방정식을 세워서 풀이하자 이런 얘기죠. 운동 방정식. 와우. 자, 운동 방정식. 자, 해볼게요. 1단계. 자, 마찰이나 공기 저항은 없다고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상태예요. 자, 1단계. 자, 10kg짜리예요. 자, 10kg에 외부에서 자, 2N의 힘을 가했어요. 2N의 힘을 가했어요. 자, 그러면 가속도. 자, 5초 뒤에. 자, 5초 뒤에 속력. 그 다음에 이동 거리를 구해보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물리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되세요? 됐냐 안 됐냐? 아, 자,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아이스크림 문제 낼 거예요. 이런 형태로. 자, 기다리세요. 아이스크림 문제. 1. 이동 거리. 자, 해볼게요. 자, 가속도는 F는 MA. 자, 여기서 나오는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F는 MA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자, F가 얼마야? 2. 자, M이 얼마야? 10.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5분의 1. 그죠? 0.2네. 0점인데 자, 5초 뒤에 속력 얼마야? 1. 1m/s. 자,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라니까 5초 뒤에는 뭐야? 5배겠지. 그치? 1m/s. 이동 거리. 그 0.5 0.5 곱하기 5를 하면 2.5. 2.5m예요. 자, 이거는 자, 5는 S는 VT야, 그지? 걸린 시간이 5초니까 5를 곱한 거야. 0.5는 뭐야? 평균 속력이 그렇죠. 점점 커지는 자, 거. 얘가 속력이 0m/s에서 어떻게 돼요? 0m/s에 1m/s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으니까 평균적으로 뭐다? 0에서 1 사이 0.5로 5초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2.5m. 되세요? 되세요? 저 그건 나중에는 그거 뭐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도 평균 속도를 구해야 자,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는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는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와요. 자, 이렇게 뉴턴 이 법칙 F는 MA를 이용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건 당연히 하루 아침에 안 돼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한 물체에 하나의 힘이 작용할 때 간단한 상황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과 뉴턴 이 법칙으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 규칙을 적용해서 풀면 돼요. 그죠? 상황 파악, 이 규칙 적용, 그 다음에 뭐다? 수학.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상황을 해결하면 된다. 자, 물체가 한 개일 때, 자, 물체를 한 개로 만드세요. 그죠? 한 개가 아닐 경우도 있는데, 물체가 한 개로 만들어서 어떤 물체, 이 물체 한 개의 질량을 구하죠. F는 MA의 그 M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을 구해요. 알자 힘을 구해요. 알자 힘. 자, 어떤 물체? 함께 움직이는 질량 전체를 구하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전체를 구하면 뭐가 나와요? 가속도가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가속도. 자, 현상 파악하기. 자,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 상상을 잘해야 돼. 우리 돌림인도 그랬죠. 얘가 어떻게 무너질까? 그러면 회전축을 찾을 수 있었죠. 얘도 어떻게 움직일까? 그럼 얘가 얘보다 더 커야 되겠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이 중요해요. 물리적 직관, 상상력,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그죠? 실험들. 자, 그 다음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물체가 있다? 무조건 1번은 중력이에요. 그죠? 중력이 있어요. 물체 명과 맞닿아 있다? 수직항력이에요. 그 다음에 식을 세워요? 이 식을 풀어요. 오케이.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20N. 방금 했죠, 그죠? 해보세요. 방금 했으니까 해보세요. 오른쪽은 다 하셨습니까? 예. 너무 맛있던데. 자, 볼게요. 자, 1번. 자, 대상을 찾는 거죠. 뭐가 질량이야? 자, 1번 질량을 찾는다 그랬죠. 물체, 어떤 물체야? 2kg짜리 물체의 움직이네. 2kg. 자, 두 번째 뭘 찾아요? 힘을 찾아요. 자, 일단 물체가 있으면 무조건 중력이 있어. 그죠? mg죠, mg. mg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9.8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g를 10으로 줍니다. 일반적으로. g를 10으로 주지 않으면 다 9.8로 계산해야 돼요. 19.6이야. 아래로 중력을 작용하지만 수평면 받침점이 있어. 그럼 뭐해? 받침대가 있으면 무조건 수직항력이 똑같은 힘으로 작용해. 그래서 얘는 상쇄돼. 그래서 무시가 되는 거지. 그럼 남은 거 뭐밖에 없어? 20N 땡기는 거밖에 없어. 그럼 F는 MA, 20은 2 곱하기 A 해서 가속도로 만나. 가속도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얘를 구하면 이제 뭘 구할 수 있어? 몇 초 뒤에 속력을 구할 수 있고 몇 초 동안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이거 훈련은 여기 안 나와도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시험문에는 어차피 다 물어보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상황을 봅니다. 상황. 자, 빗면에 있어요. 빗면. 빗면에 있어요. 빗면에 있습니다. 빗면이 있어요. 빗면. 자, 얘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얘 각도가 세타예요. 얘 각도가 세타예요. 이 세타라는 빗면에 마찰력이 없다라고 할게요. 마찰력이 없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 무조건 중력. 그죠? 중력이에요. 중력이 있어요. 자, 근데 중력, 수직항력은 요렇게. 수직항력은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수직 방향의 저항력이라는 거야. 수직 방향으로 저항해요. 받쳐주기 때문에. 이 수직항력은 뭐 때문에 생겨요? 뭐가 있으면 수직항력이 생겨요? 대주는 그렇죠. 바닥면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중력을 이 바닥면에 작용하는 수직 힘과 이 수직 힘과 관련 없는 자, 요쪽 방향의 힘으로 힘을 분해해야 돼요. 벡터 분해라고 해요. 벡터 분해.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세타면 자, 얘가 이 삼각형, 이 큰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은 뭐예요? 닮음이에요. 자, 얘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 세타예요. 얘가 mg이기 때문에 자, 요쪽 방향은 뭐야? 얘를 포함하는 mg는 뭐야? 얘가 mg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 자,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와 크기가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상쇄돼요. 자, 그럼 남은 힘은 뭐만 생겨요? 자, 이 수평 방향. 얘는 뭐야? mg 사인 세타예요. 자, 그래서 이 물체는 mg 사인 세타라는 힘에 의해서 가속 운동으로 떨어져요. 오케이? 됐어요. 됐죠? 실물을 모르면 자, 직각삼각형 알아야 돼요. 직각삼각형.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중학교 내용이잖아. 자, 일단 적고. 자, 짧은 시간에 설명했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가 있으니까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얘 쪽으로 분해해서 얘를 상쇄시키고 남은 게 얘밖에 없네? 얘밖에 없으면 얘가 삼각함수를 통해서 얘가 mg 사인 세타가 되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얘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얘 가속도. 자, F는 mg sin 세타니까. 자, 얘의 작용하는 힘은 가속도 F는 ma니까, 그죠? 자, 가속도는 m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러면 뭐야? g sin 세타가 된다. 자,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g는 어차피 9.8이니까, 그죠? 세타가 0이다 라는 것은 뭐다? 이렇게 됐다. sin 0은 뭐야? 0이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거야. 사인 영이 그런 거 같아요. 참 명. 사인 90은 얼마야? 사인 90은 1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수직이 되면 얘는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됐죠? 자,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다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졸라 잘하는 사람만 이걸 풀 수 있으면 돼. 졸라 잘하는 이해가 되는 사람만 이해를 하면 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100점 안 맞아도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왜? 대부분은 모르니까, 그죠? 대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졸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면 돼. 근데 잘 못한다고 망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 몰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시작합시다. 시작해요. 아이스크림 문제 포함됩니다. 자, 이제 할게요. 자, 운동 방정식. 자, 운동 방정식에 대한 얘기. 운동 방정식. 자,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줄게요. 자, 여기 1kg이 있고, 자, 2kg이 있어요. 자, 2kg. 자, 얘가 이제 옆으로, 자, 얼마로? 6N으로 민다라고 할게요. 6N으로 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속도를 구하고, 자, 두 번째, 자, 얘가 A, 얘가 B야. 자, B가 A를 미는 힘을 구하면 돼요. A를 미는 힘을 구하라고 나와요, 문제에서. 자, A를 밀고 있는 거죠, 6N으로. 그쵸. A를, 그죠. 자, 여기에 작용점이 여기 있는 거야. A에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일단 요거 풀고, 1번, 2번. 자, 2번. 자, 얘가, 2kg, 3kg. 자, 얘가 10N을 당기고 있어요. 줄로 묶여있는. 자, 여기, 자, 이 줄이 얘를 당기는 장력은 얼마인가? 장력을 구하면 돼요. 장력. 두 개 맞추면 되나? 장력 얼마인가? 자, 그리고 이것도 다 구하세요. 자, 5초 뒤. 자, 5초 뒤 속력과, 자, 이동거리. 자, 여기서 이거랑 같이 안 구하면 나중에 까먹어요. 그러면 갑자기 나오면 애들 못 구하더라고. 그냥 같이 넣을게요. 자, 세 번째. 자, 마찰과 공기저항은 없어요. 3kg. 자, 중력 가속도는 항상 10이에요. 중력 가속도 10이에요. 자,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을 구하라. 장력은 얼마인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3초 뒤. 자, 3초 뒤 속력과 이동거리를 구하라. 자, 마지막으로. 이현주 A 잃어버리네. 자, 2kg, 3kg이에요. 자, 중력 가속도는 10이에요. 자, 여기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라. 자, 그 다음에, 얘도 5초 뒤. 자, 5초 뒤 속력과, 자, 이동거리를 구하라. 이동거리를 구하라. T가 뭐야? T가 장력이에요. 텐션. T가 텐션이에요. 장력. 줄의 성질 얘기했죠, 그죠?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양쪽에서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고, 줄이 물체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아요. 장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자, 있어요. 자, 이거 설명 한번 쫙 해주고 아이스크림 문제 낼게요. 이걸로 하죠, 그냥. 바로 하죠. 이걸로 하면 바로 할 수 있어? 바로 하죠. 설명 안 해도 할 오케이, 좋아요. 그럼. 문제. 좋아요. 아니, 설명을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안 되면 틀리면 되지 뭐. 유은이 배고프다 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해야지. 그런 큰 뜻이네. 일단 그림 많이 그려봐요. 상황을 많이 따져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그리고 선생님 마찰력은요? 선생님 뭐 줄에 도르래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다
다 물어보지만 다 포함이 안 됩니다. 물리는 가장 간단한 상태에서 설명하는 거라서 다 포함이 안 돼요. 너 다 할 수 있다며? 일단 해봐야죠. 해봐 빨리. 진짜 미쳤니? 미친 자식. 대충 맞추면 치킨이었어. 그런 게 어딨어. 뭔 말인지 알지? 자, 유튜브로 보고 있는 파인만 친구 여러분들도 자 이거 자 정지 딱 하시고 쭉 풀어 보시고 그죠? 잘 모르겠다라는 거 다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잘 읽어 보시면 됩니다. 유언 좀 진짜 유언이면 제발. 아하. 왜 할 수 있다 그래서 못하면서 왜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볼게요. 보겠습니다. 아니 1번 2번을 못 풀고 있는데 뭐 할 수 있어 죽을래? 자 2번 아니야. 아니 뭐 3번 4번에서 막히면 또 말을 안 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저거 세트로 하는 거잖아. 자 F는 MA예요. F는 MA. C는 하나밖에 없어요. F는 MA. 자 첫 번째 뭐 하라고? 움직이는 전체 질량을 찾으라고. 전체 질량 얼마야? 3이지. 얘 3이야. 자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전체 힘이 뭐야? 6밖에 없어. 그죠? 6은 3A야.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돼? 2m/s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뭐랄까?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의 가속 운동을 구했기 때문에 부분도 전체와 똑같이 움직이잖아. 부분에 적용을 해. B한테 적용해. 또 F는 M에 또 쓰는 거야. B한테 작용해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B의 질량 2 곱하기 가속도 2. 그럼 뭐야? 4N이야. 그럼 B를 밀고 있는 힘 뭐밖에 없어? A. A가 B를 미는 힘밖에 없잖아. A가 B를 미는 힘이 4N이라는 거야. 그럼 B가 A를 미는 힘은 얼마일까? 4N이죠. 4? 왜? 적은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같아야 돼요. 작용 반작용. A가 B를 미는 게 2 아니야? 자, A가 B를 미는 힘. 자, 볼게요. 왜 A가 B를 미는 힘이 얼마라고? 2? 왜 2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A가 B를 2로 밀면 가속도가 1이기 때문에 A는 가속도 2로 움직이고 B는 가속도 1로 움직이면 말이 돼?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의 가속 운동은 부분의 가속 운동과 똑같아야지. A랑 B랑 A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야 돼? 가속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인데 2잖아. 네. 그럼 B도 가속도가 2가 나와야지. 그럼 B의 작용은 R'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그러니까 4N이 나와야 돼.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이 4N이야. 아, 그럼 B가 A를 미는 힘도 똑같아야 된다고 4N으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A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A를 봐. A. A는 그럼 가속도가 4야? 자, A의 작용은 R자임이 얼마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게 6이잖아. 아, 저거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는 게 얼마야? 아, 맞네. 4잖아. 맞네. 그럼 얘의 작용은 R자임은 2잖아. 아, 그렇게 2는 되는구나. 1에 가속도가 2잖아.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다 찾아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또 해볼게요. 또 해보겠습니다. 또 해볼게요.
자, 또 뭐 하니까 두 번째 문제야. 이제 첫 번째 문제 끝났어. 두 번째. F는 MA야. 우리가 쓰는 F는 MA밖에 없어. 식은 F는 MA. 자, 첫 번째 뭐 하라고? 함께 움직이는 전체 질량 덩어리가 얼마야? 얘자. 끈으로 묶여 있잖아. 그지? 5kg이야. 5. 자, 이 전체의 작은 힘은 얘밖에 없잖아. 10이야. 자, 그럼 가속도 얼마야? 또 2네. 그죠? 가속도야. 가속도야. 자, 가속도가 2야. 그 다음 뭐 했지? 나눠서 나눠서 부분에 적용하는 거야. 자, 얘한테 적용해 볼게.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근데 가속도가 2였어. 그럼 얘는 4N이야. 그럼 장력 얼마가 돼?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4N이 돼. 그죠? 4N이야. 자, 그러면 줄이 얘를 4N으로 밀면 이 줄은 얘를 얼마? 4N으로 당기는 건 똑같아. 그지? 자,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임은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4니까 얼마야? 6N이야. 6N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가속도가 2. 맞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5초 뒤에 속력. 가속도가 2니까 5초 뒤에 얼마야? 10m/s야. 맞아? 네. 자, 5초 뒤에 10m/s니까 평균 속력 얼마야? 5m/s지. 5. 절반. 그지? 5m/s로 5초 갔으니까 몇 미터야? 25m로 간 거야. 그죠? 25m야. 오이. 25m야. 됐죠? 자, 다음. 자, 얘를 해볼게요. 자, 또 똑같아. F는 MA 쓰는 거야. 자, 여기 다 똑같이 설명해. F는 MA야. 자, 전체 질량이 얼마야? 5kg. 그죠? 자, 전체 작용이 뭐가 있어? 중력. 얘 30N이죠. T가 30. 지금 식으니까. 자, 그러면 T가 30이야. T가 30이면 얘는 뭘 해야 돼?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해야 돼. T가 30일 수가 없어. 가만히 못 있어요. 내려가. 자, 이 전체에서 자, 얘가 30이야. 그러면 F가 얼마야? 30이지. 30이라는 전체 힘이 5kg짜리 물체를 가속 운동시켜. 가속도가 얼마야? 6이야. 자,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6, 1초당 6씩 빨라진다는 거야. 12네 그러면. 자, 그러면 그다음 뭘 해? 얘한테 작용하는 가속도. 이제 가속도를 그러면 부분에 적용하면 돼. 얘한테 적용하면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12N.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건 줄밖에 없으니까 줄이 얘를 당기는 게 12N. 얘도 12고. 그렇죠. 한 줄에 걸리는 힘은 똑같으니까 얘도 12N이 돼야 돼. 자, 맞는지 볼게. 30에서 11 빼면 18이니까 18이 3kg을 가속 운동시키죠. 가속도가 6. 맞네. 그지? 가속도가 6이야. 자, 가속도가 6이니까 3초 뒤에 속력은 얼마야? 6, 3, 18. 18m/s가 돼야 돼. 정지 상태에서. 그지? 자, 18m/s야. 그럼 이동거리 얼마야? 0에서 18로 일정하게 증가했으니까 평균 속도 9야. 9의 속도로 몇 초 갔어? 3초 갔지? 3, 9, 27. 27m야. 오케이? 자, 세 번째. 도르래. 결국 내 시내는 도르래가 많이 나. 자,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야 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F는 MA야. F는 MA. 전체 같이 움직이는 질량이 얼마야? 5kg이야. 5. 자,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 뭐지? 중력 20N이야. 50짜리. 자, 얘는 얼마야? 30이야. 자, 그래서 이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50. 10이야. 맞네. 그래서 20은. 자, 이 힘과 이 힘은 반대 방향의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라서 반대 힘이야. 맞네. 같은 방향의 힘이 아닌 거야, 사실. 운동을 반대로 일으키는 힘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보면 반대 방향의 힘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10은 5A야. 가속도가 얼마야? 2야. 그 다음 뭘 하지? 부분에 적용을 해. 적용해. 자, 얘의 가속도도 2야. 근데 위로, 자, 이렇게 가속 운동하니까 윗방향으로 가속도가 2야. 그러면 R자임은 얼마야? F는 MA. 2 곱하기 2니까 4N이야. 윗방향으로 R자임이 4N이야. 그럼 장력 얼마야? 24. 24가 돼야 돼. 24에서 20 빼야 되니까. 저쪽도 보러. 자, 그러면 이쪽도 24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얘는 30이니까 30에서 24 빼면 얼마야? 6이지. 6은 3 곱하기 A니까 가속도가 2. 맞지? 아래로 2 맞죠? 그쵸? 자, 그럼 5초 뒤에 속력 10m/s죠. 그죠? 이동거리 얼마야? 25m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줄은 그냥. 다 정리했어요? 네. 자, 이제 아이스크림 문제 내요. 네. 오케이. 요주 출동. 요원유가 풀자. 자, 잘 정리하시고 일단 정리 시간 1분 줄게요. 정리 잘하세요. 유원유가 나가서 푸는 걸로. 정리 잘하시고 어떤 규칙성이 좀 보여야 됩니다. 푸는 방법 이런 게. 오케이. 오니까 20. 정리 완료. 정리 완료. 전체에서 부분. 오케이.
그렇죠. 전체 가속도를 구하고 부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산까지. 근데 검산하다가 맨날 틀려서 검산을. 난 검산 안 하면 틀리지. 자, 난 검산을 못. 자, 다 정리했으니까. 근데 자꾸 검사하면 나도 안 해. 그래서. 자, 해볼게요. 아이스크림! 보여줘 유원유 너가 누군지. 자, 해볼게요. 유원유가 칠판 저기 나가고 아, 풀면은 미안. 되게 유튜브 시청자. 자, 2kg. 한 명 보고 쓸 수도 있어. 한 명 안 보고 쓸 수도 있고. 5kg. 맞아요. 3kg. 자, 여기에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 T1.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 T2. 자, 중력 가속도는 10. 자,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초 뒤. 자, 10초 뒤 속력과 이동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개인전으로 할까? 개인전. 누군 먹고 누군 못 먹고. 자, 일단 2등급은 못 먹겠죠. T1, T2가 뭔 소리예요? 장력! T면 무조건 장력이야.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 아 맞네. 아 여기랑 여기랑 가. 다 풀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네. 좀 기다려줄게요. 속력이랑 이동거리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구하라고 했잖아. 문제에 써있잖아. 구하라고 했잖아. 이것도 똑같이 다 하네. 왠지 그거 똑같아 진짜.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깊숙이 생각하세요.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지. 다 했어? 안 했어? 다 했어? 왜 안 해? 자, 실수 못지.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오늘은 안 하는 거죠. 오늘은 안 하는 거야. 그죠? 다 알아도 안 해. 오늘은 뭐 1등급 맞을 수 있어도 안 맞은 건데, 뭐. 그죠? 양보. 양보했지. 어차피 자기는 뭐 잘하니까, 그지? 그 점수까지 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뭐 수능에서 그냥 보여주고 그렇지. 점수로 가면 어. 되니까. 그냥 그 면접에서 그냥 다, 그죠? 다 깨부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했다 그러면서 딱 면접 가서 하면 되니까. 자, T1 얼마야? 나왔어? T1 얼마 나왔어요? 22, 22. T2 얼마 나왔어? 17, 17. 27, 27. 27.
자, 10초 뒤에 속력 10 10m/s. 이동거리 50. 자, 맞아요? 동의해요? 자, 틀리면 뭐 윤재가 쏘겠지 뭐. 오케이. 오케이, 볼게요.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부터 우리는 F는 MA밖에 안 써. 이게 시작이야, 그죠? 자, 첫 번째 M이 뭐야? 무슨 M이야? 같이 움직이는 전체 덩어리. 전체 덩어리는 2, 5, 3이니까 10이야. 자, 그 다음에 뭐야? 얘한테 작은 힘을 다 찾아야 돼. 네. 자, 얘가 20N 있고, 그죠? 30 있고. 자, 여기에 30 있고. 그 다음에 얘가 50이 있지만, 하지만 수직 항력이 상쇄시켜서 어차피 얘는 상관없어. 그럼 힘이 두 개밖에 없다고. 자, 근데 이 두 힘은 같은 방향의 힘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야. 그쵸? 자, 어느 방향으로? 자, 요렇게 회전할 거라는 거지. 10N만큼. 그죠? 자, 그래서 10은 10A가 돼. 자,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돼? 1이야. 자, 가속도가 구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한다? 각각의 물체에 적용을 하면 돼. 자, 여기에 적용을 할게. 자, 여기에 적용하면 얘한테 작용한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근데 가속도가 1이었잖아. 그지? 2N이야. 자, 그러면은 어느 쪽? 자, 그럼 얘가 2N이니까 얘가 18이야? 아니야. 위쪽 방향으로 2N이 남아야 돼. 그치? 왜? 위로 가속 운동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22N이 돼야 돼. 근데 줄이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 얘가 얘를 당기는 힘과 똑같기 때문에, 그죠? 얘가 22면 얘도 22가 돼야 돼. 맞아요. 오케이. 동일한 방법으로, 자, 요 3kg짜리도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1에 운동하니까 F는 MA. F는 3 곱하기 1이야. 자, 그러면 3N의 R자 힘이 돼야 돼. R자 힘은 얘한테 작용한 힘의 합인데, 아래 방향 작용해야 되니까, 윗방향의 이 장력은 30보다 3만큼 작아야 돼. 그래서 27N이야. 자, 그러면 얘도 27N이죠. 자, 이걸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왼쪽이 22N, 오른쪽이 27이니까 얘한테 작용한 R자 힘은 5N이야. 그러니까 5가 5kg짜리 가속 운동을 하니까 F는 MA, 가속도가 1. 맞네. 그죠? 확인. 넘어가요. 자, 그래서 가속도가 1이니까 10초 뒤에 속력은 1초당 1씩 증가하니까 12야. 평균 속력이 5m/s로 10m, 그쵸? 몇 초? 자, 10초 갔으니까 50m죠.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요렇게 푸는 거야. 자, 쉬면서 저 여기 했던 내용들, 그쵸? 여기 했던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하세요. 다 이런 식으로 나요. 모든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요. 이게 기본이에요. 오늘은 안 먹잖아, 원래. 고창건 가자. 저 원래 안 먹죠. 원래. 그래서 안 맞췄잖아. 먹어서.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질량 2kg 물체. 자, 요거. 자, 이제 다 알죠? 자, F는 MA. 자, 여기서 전체 물체는 얘죠. 얘가 같이 움직이니까 5kg. 자, 얘한테 작은 힘은 얘밖에 없죠. 20. 자,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4입니다. 4. 자, 가속도가 4면, 자, 여기에 적용을 하면 F는 MA 또 하는 거죠. 자, 질량 3kg 곱하기 4는 얼마야? 12N. 얘가 12N이야. 그럼 얘도 12N이 돼야 돼. 그죠? 끝이죠. 오케이. 됐죠. 4인데 4로 11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자, 해봐. 자, 하는 방법 다 알려줬으니 해봐. 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3인데. 해봐. 예제 해봐, 예제. 10이니까. 예제. 가속도와 장력을 구해봐. 가속도와 장력. 10.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얘는 30N 그죠? 얘밖에 없죠. 그래서 FMA 30은 6kg을 가속 운동시키니까 가속도는 5. 가속도가 5면 이제 부분에 적용해서 FMA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5, 35. 15N. 아, 그럼 여기 작용하는 장력은 15N이니까 여기도 15N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2kg 물체에 수평면에 10N 작용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5. 그죠? 5.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입니다. 항상. 자, B, 그죠? 항상 단위는 맞춰야 돼요. 자,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작용한 R자 힘에 비례한다. 맞죠?
R자임에 비례합니다. 가속도는 R자임에 비례해요. 물체의 작용은 R자임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맞죠? 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자,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자유낙하 하든 마찰이 없는 빗면을 미끄러지든, 자 아까 했죠, 그쵸?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가속도는 얼마예요? G 사인 세타. G 사인 세타예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R자임을 받으며 미끄러지는 물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가속 운동. 자, 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점점 빨라지는 거죠.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 가속도가 있으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뭐라고? 속도 변화량이야. 델타 V다. 그죠? 밑넓이는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변화량,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자, T초의 속도, 첫 번째 식이죠. V는 V0 플러스 AT. 자, 예. 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치형이 짙어도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를 보면 뭘 해야 돼요?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상황. 어떤 상황인가? 자, 그래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상황을 파악했어. 등가속 운동. 자, 그러면 얘는 문제는 뭘로 풀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나, 그죠? 공식 3개를 외워서 풀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공식 3개도 뭐야? 속도 시간 그래프로부터 나온 식이에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식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1번식. 1번식이 뭐야? V는 나중 속도는 V0 처음 속도 더하기 더하기 가속도 AT. 곱하기 시간이야. 자, 해볼게. 얘가 낮은 속도잖아, 그지? 얘가 처음 속도야.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에서 뭐야? 요만큼의 높이지. 자, 요만큼의 높이가 뭐야? 델타 V잖아, 델타 V. 네. 자,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지? 그럼 델타 V는 뭐야? AT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와 속도의 변화량의 합이야. 근데 그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나온 게 1번식이라는 거죠. 1번식은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2번식에 그러면은 T초 후에 변이, 정확하게 이게 변입니다. 이동거리 아니고 정확하게 변이에요. 변이와 이동거리는 전혀 다른 거라고 했죠, 그죠? 자, 변이에요. 자, 변이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변이야? T초 동안의 밑넓이야. 그렇죠? 밑넓이. 자, 뭐가 밑넓이야? 자, 요 사각형의 넓이는 V0T. 그죠? 더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T에다가 T에다가 AT를 곱하고 2분의 1 하면 돼요. 삼각형이니까. 그죠? 2분의 1 AT 곱하기 T. 2분의 1 AT의 제곱이 두 번째 식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뭘 하면 돼?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의 내용이 결국은 공식이라 이거죠. 그죠? 세 번째 식은 뭐야? 1번식과 2번식에서 시간에 대해서 소거한 거야. 그죠? 시간에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세 번식이야. 그렇지? 이게 다예요.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푸는 방법. 상황을 제대로 판단한다. 이거부터 어려워요. 그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한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판단됐어. 등가속도 운동이야. 속도 시간 그래프. 나는 그래프에 조금 일가견이 있어. 수학에서 이 그래프 좀 잘해. 그럼 그래프로 푸시고. 나는 연산을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근데 문제가 복잡하잖아. 문제가 복잡할수록 이걸로 풀면 되게 어려워져요.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보면 이걸로 풀면 뭐다? 간단한 거는 이게 더 쉬워. 근데 복잡한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뭔가 이제 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수학 좀 하는 애들은.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로 그려서 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공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다 썼으니까. 자, 이 변이. 그래서 얘는 t의 제곱.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식은 뭐다? 시간을 소거한 거죠.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와요.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다 구할 수 있다. 근데 가속도가 음수야. 가속도가 처음 속도의 반대 방향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해? 기울기가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자,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가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순간이 있겠지. 그지? 그때까지 이동한 변이.
자, 거기서부터 이제 되돌아오는 거야. 얘와 얘를 합하면 뭐가 돼? 이동거리가 돼. 자, 얘는 양수값, 얘는 음수값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그 변이가 나와. 변이가 나와. 그래서 S를 구하면 변이가 나옵니다. 변이가 나와요. 자,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지?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저거 순간 속력. 순간 속도. 순간 속도예요, 그죠? 도의 순간 속력. 오케이. 순간 속도지요. 도지. 자, 변이니까 순간 맞네. 속도라고 하는 게 맞지만 어차피 우리는 직선 운동만 배우니까 순간 속력이라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 그죠? 뿔마를 고려해야 되는 그것만 있죠. 자, 교통 안전. 자, 제동거리. 자, 이제 뭐 생각을 해보자. 자, 생각을 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상황 판단. 자, 상황 판단. 상황을 줬어요. 상황. 어떤 상황이냐? 자, 여기 누가 있었어요? 자, 윤재가 자, 자동차를 타고 가요. 자, 윤재가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요. 뭉 가요. 자,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온유가 있었어요. 자, 온유가 있었어요. 자, 윤재가 온유를 발견하고, 근데 윤재가 조금 뭐냐면 노안이에요. 자, 윤재를 발견하고, 자, 윤재를 발견하고, 자, 얘가 이제 뭐 10m/s로 가고 있었는데, 윤재를 발견하고 얘가 조금 노인이라서 좀 이게 신경 전달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온윤에 이거 치겠는 걸 하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초 걸렸어요. 개 느리죠. 2초 걸렸어요. 온윤에 하고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그죠? 2초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 사물을 인식하고 얘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공주거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등속 운동이야. 여기까지는, 그지? 자, 근데 얘가 2초 뒤에 뭐야? 브레이크를 밟았잖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뭐야? 끼익 하면서 이제 쓰는 거지, 그치? 얘를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해보자. 자, 얘가, 자, 5, 6까지 거리가 이제 150m라고 할게요. 150m. 자, 150m. 자, 10m/s였는데, 10m/s였는데, 자, 얘가 이제 여기 마찰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마찰력이 몇 뉴턴? 20뉴턴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와 윤재의 질량이 얼마? 100kg이라고 할게요. 100kg 할게요. 그냥 뭐 그렇게 할게요. 아무 숫자를 막 집어넣을게요. 자, 100kg이고 마찰력에 의해 제동력이 20뉴턴이야. 자, 2초 동안에 공주거리가 있어. 그러면 이 온유가 이제 교통사고 날까 안 날까? 나야죠. 자, 볼게요. 나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자, 공주거리. 자, 그러면 2초 동안은 10m/s로 이동했으니까 얘가 10m/s 2초니까 이 거리가 얼마야? 20m네, 그죠? 20m. 자, 요게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얘가 브레이크 이게 쓰잖아, 그지? 자, 근데 얘가 뭐야? 100kg이 20N이니까 F는 MA, 20은 100A죠. 자,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0.2. 0.2야. 자, 가속도가 0.2야. 가속도가 0.2야. 근데 10m/s가 제로가 될 때까지, 자, 가속도가 0.2야. 자, 그러면 몇 초 걸려? 10m가 제로라. 가속도가 0.2야. 1초당 0.2씩 변해. 50초 걸려. 50초. 자, 너무 많이 걸리네, 그죠? 50초.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고 난 다음에 50초가 지나야 겨우 멈춘다는 거지. 250m 가는 그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얘가 250m네, 그지? 오르는 거라면은 100m를 270 가는 거네, 그냥. 자, 270m니까 얘가 150m였으니까 온유를 들이받고, 자, 그쵸? 한 120m만큼 끌고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됐어요. 됐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이에요. 자, 물리는 요런 상황을 판단해서 이 상황에 맞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거나,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아니면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공주거리.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 이 공주거리가 짧은 사람이 이제 스포츠카 모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베스트 드라이버죠, 그죠? 자, 그래요. 이제 뭐 얘는 식으로 푸는 거죠. 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처음 속도 3m/s인 물체가 속도 방향으로 2인 가속 운동을 해요. 자, 5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얼마예요? 5초일 때. 자, 다시 어떤 물체가, 자, 상황 판단을 하려면 그림을 많이 그려보세요. 어떤 물체가 그림 동그라미 그려놓고 3m/s야. 근데 가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2m/s 제곱인데, 자, 몇 초 지났대? 5초 지났대. 13. 그러면 얼마야? 5초 동안 20변하면 12변해야 돼. 근데 같은 방향이니까 13이 되네.
자, 변이는 얼마야? 자, 얘가 13이 됐어. 13m/s. 자, 3에서 13으로 속도가 변했어. 그럼 평균이 얼마야? 8. 8이죠. 8. 자, 얘와 얘를 더해서 절반 때리면 됩니다. 그죠? 자, 8m/s로 5초를 간 거잖아. 5, 8이 40m.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등가 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OX 표시하시오. 시간 가속도 그래프의 아래,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는 뭐예요? 가속도 그래프면은 AT 그래프가 있어요. 얘의 밑넓이는 뭐라 그랬죠? V. 델타 V야, 델타 V. 델타 V. 속도의 변화량. 틀렸죠? 변이 아닙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일정한 직선 모양이다. 아,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은 맞죠, 그죠?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은 일정한 직선 모양입니다. 오늘은 누구야? 라면까지 먹고 왔으면서 라면을 오늘은 처음 먹고, 그죠? 최악이네, 그죠? 자, 그래서 동영상을 이용해서 자, 요 데이터도 이제 시험 문제 날 겁니다. 내신에 날 겁니다. 내신. 자, 얘를 해석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뭔가 표가 약간 이상하죠? 띵띵띵 막 움직이겠죠, 그죠? 자, 요거 그래프 다음 시간에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놓고 여러분의 수학 능력 한번 보고.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정리. 자, 이제까지 한 거고, 그죠? 정리한 거면. 그러니까 지금 다 한 거예요. 운동 다 했습니다.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기본 문제. 운동을 하면서 돌리는 거야 그러면? 자, 기본 문제. 아까 알려준 거 있죠, 그죠? 아까 알려준 어떤 상황에 따른 운동 방정식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네. 그죠? 풀어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해줄게요.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은 그것까지 구해야 그 문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몇 시간인데. 10시까지